지역개발과 재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지역개발과 민간자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의의, 지역개발 재원조달 방안과 기본 방향, 지역개발 과정에서의 민간 부분 활용 방법, 그리고 제4절에서는 민자 유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의 의의입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점 커지고 있는 지역개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항상 만성적인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물적 자원의 조달 방안과 기본 방향을 볼 것 같으면 재원 조달 방안을 보면 첫째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조달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 부분의 역할 범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확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조달 확대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세 11개 그리고 세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용도와 요건이 지정되어서 교부하는 재원이 되겠고요. 지방교부금은 재원의 사용 과정에 조건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민간 부분의 역할 범위 확대, 민자 유치, 제3 섹터 내지 민관유 협력 등에 대해서 주의 깊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충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 세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과세 표준과 세율의 인상, 그리고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두 가지 방법,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과세 표준과 세율의 인상, 이것은 너무나 지나치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조세 조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방세 세목과 세율 결정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과세 표준과 세율의 인상 시도하기도 어렵지만 또 주민들로부터의 조사 저항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가 심각한 곳에서는 재정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보면 한 8대2에서 한 7대3 정도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7대3의 비중을 앞으로는 6대4 정도로 개편할 방안 대책이라고 얘기를 현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재원 조달의 기본 방향을 볼 것 같으면요. 먼저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특정 지역 사업으로부터 직간접 이익이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그 시설의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부족한 재원 조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우리가 예를 들면요. 유료 도로나 터널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한 요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시설비와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개발로 인해서 그 주변에 지가가 상승한다든가 또는 영업이익이 상승해서 혜택을 받은 개인에게 또는 집단에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유료 도로 또 터널시설 이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하고 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하는 이런 수익자 부담금의 원칙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와 민간 부분의 역할 부분입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의 시설 설치 운영에는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기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 부분이 서로 협력하는 관민 협력 방식으로 제3섹터 방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민간 부분이 가지고 있는 재원과 그 민간 부분의 우수한 기술을 이용해서 정부와 민간 부분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의 시설 설치, 확충,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원 부담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비용은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며 그러나 그 혜택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계층 간에 저소득과 고소득층 간에 또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자나 외자 도입을 통해서 또 국채나 공채의 발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들어가는 사회간접 시설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비용을 조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 확보의 안정성 고려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체 재원과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도 있고요. 그리고 국채, 공채의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투자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자체 지원, 중앙정부 지원, 국공채 발행, 민자 유치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원 운영의 자주성 확보입니다. 자치단체는 가용 재원 중 상당한 부분이 연계성 자금 형태로 지출 목적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칭 펀드 형태로 지출 목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를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수행하려면 투자 재원 운영의 자주성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 재원 운영의 자주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원 조달의 기본 방향으로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정부와 민간 부분의 역할 분담, 재원 부담 과정에서의 형평성 고려, 재원 확보의 안정성 고려, 재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5가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개발 과정에서의 민간 부분의 활용입니다. 민간 부분을 통한 재원 조달이 되겠습니다. 민간 부분의 활용 의의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자본을 참여시키는 것이고요. 민간 부분의 창의성, 기술, 경영 능력, 기업가
정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활용이라는 것은 민간의 자본을 참여시키는 것이고 창의성, 기술, 교육 능력, 기업가 정신들을 지역가 정신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민간 부분의 활용을 통해서 정부가 주도적인 지역 개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원, 재정상의 한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간 부분의 활용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직접 참여 방법, 간접 참여 방법, 사무 위탁 방법, 그리고 제3섹터인 관과 민의 협력 방법 등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참여 방법입니다. 직접 참여 방법은 민간 부분에서 공공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민간 부분이 건설하는 것서부터 자금 조달 그리고 그 사업을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 부문이 자금을 조달해서 유료도를 건설하고 유료터널을 건설한 다음에도 관리 운영까지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정부는 요금이나 가격을 규제하는 역할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접 참여 방법입니다. 민간 부분이 자본에만 참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재정적인 여력이 없을 때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 자본을 공공투자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주도적인 역할은 공공 부분이 하고 그리고 향후 민간 자본을 상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부 보증채를 발행하고 공사공단이 채권을 발행하고 그리고 민간 부분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부 보증채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 산업은행 등이 정부 출자기관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 정부 보증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발행기관의 채무를 갚지 못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정부 보증채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정부 보증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공단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유치하고요. 또 민간 부분으로부터 자금을 또 유치하는 경우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 부분이 자본 참여만 하는 경우가 간접 참여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 위탁입니다. 컨트랙팅 아웃이 되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사공단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부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수거, 도로보수, 공항 운영, 구급차 서비스, 타가시설 운영 등 이런 것들을 민간 부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무 위탁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요. 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관민협력입니다. 제3섹터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경영하는 공기업을 제1섹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을 제2섹터라고 하는데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혼합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제3섹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와 민간부분의 중간에 위치해서 공공부분의 공익성과 민간부분의 수익성을 동시에 모색하는 민관 혼합 출자
회사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3섹터는 민간 부분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정보, 우수한 기술, 그리고 풍부한 자본을 공공 부분에 도입을 해서 공동 출자 형식으로 행하는 지역 개발 사업을 의미합니다. 자치단체와 민간 부분이 도시 및 지역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내지 동반 관계로 그 과제를 실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 및 지역 개발형의 항공, 공업단지 공항 개발, 철도 도로 건설 등, 또 기업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경영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터미널 건설 운영, 주차장 관리, 종합 스포츠 시설, 관광 위락 산업, 지역 특산물 판매장, 자,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에 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이 상호 협력을 해서 관민 협력 형태로 제3섹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관민 협력 제3섹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요. 대규모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건설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대규모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건설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제3섹터는 정부로부터는 독립된 조직이므로 독립성과 신축성, 융통성을 갖고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제3섹터의 경우에는 정부 부분의 장점과 민간 부분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3섹터의 예를 들어보면요.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청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경우에 고속도로 휴게소 선출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제3섹터의 예가 되겠습니다. 제3섹터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영리단체와는 가끔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요.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자치단체 공영 방식으로 부천시 무역개발 주식회사와 부천시 만화 주식회사를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민관 공동 출자 형식으로 부천 무역개발 주식회사와 부천 만화 주식회사를 운영해 왔는데요.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해서 제1섹터의 공공성과 제2섹터의 이윤 추구를 결합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기업을 만들게 되면 관료제의 경직된 폐해를 줄이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보다 높일 수 있기 위해서 부천시설관리공단은 부천무역개발 주식회사와 부천만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천무역개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럴 해저드의 발생, 도덕성의 문제 발생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관계기관과 집단의 협조와 이해 부족 등으로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이제 파산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이것을 교훈 삼아서 부천 만화주식회사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사한 바가 매우 큽니다. 그 시사하는 바를 볼 것 같으면 첫째로 능력 있는 최고 책임자를 공채를 통해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능력 있고 경영의 경험이 있는 최고 책임자를 공개 채용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선임한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내부 경영 진단과 직원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직원들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요. 또 직원들의 능력이 없으면 부천무역개발 주식회사를 경영하기는 매우 힘든 거죠. 세 번째는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시의회 등 관료기관과의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 부천시를 운영하고 있는 직접의 기관들을 보면 결국 자치단체와 시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과 매우 밀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제3섹터 관민 협력개발주식회사가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데 이런 네트워킹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능력 있는 최고 책임자, 직원들의 경쟁력 제고,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이것이 형성되어야만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제3섹터로 운영되고 있는 부천 만화 주식회사의 운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향후 지역개발 분야에서 민간 부분의 활용이 크게 기대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토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교통시설과 통신시설 근간으로 하는 국토 기반 조성 분야, 예를 들면 도로, 철도, 공항 등 이런 분야는 주로 공공 부분이 주도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부분의 자본력과 기술 경영 능력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교통 관련 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국토 기반 조성에 관련해서는 민간 부분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유료도로, 유료터널, 민간철도, 항만 분야에서도 민간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환경 정비 분야에서의 민간 부분의 활용입니다. 공공부문은 지역개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도시기반 시설 정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가 매우 절실합니다. 생활환경 정비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죠. 장애자 시설, 타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민간 부문의 자본과 민간 부문의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산업진흥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는 지역공업단지의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공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 자금을 동원하거나 그리고 지역공업단지를 분할해서 민간기업의 경쟁 입찰을 시키고 입찰받은 민간기업이 미리 지정된 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민간 부분의 활용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공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간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국토 자원의 이용과 보존입니다.
국토자원이라고 한다면 수자원, 에너지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 등이 있습니다. 이 국토자원은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물의 비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자원을 무료로 과다하게 이용 내지 낭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토자원에 대한 공유물의 비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물의 비극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공동이용제로 인식되는 부분을 해양자원이라든가 산림자원, 수자원 이런 등등의 공동이용제를 사적제나 요금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경제에 올린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활용해서 이러한 자연 이용에 대하여 적절한 가격을 부과하게 되면 낭비되는 자원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자원, 수자원, 에너지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가 초래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자원 이용에 대하여 적절한 가격을 부과하게 되면 낭비되는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는 민간 부분의 가격 책정 원리를 공공 부분에 도입한 경우가 됐는데요.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의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국토자원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 기법을 활용한다면, 다시 말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든가 또 민간 부분의 가격 책정 원리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국토 자원의 이용과 보존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의 부족과 시설 운영 면에서 비효율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자 유치 방안이 현재 고려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참여와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소위 1993년에 지역균형개발법, 1994년에 민자 유치법을 제정했습니다. 1993년에 제정한 지역균형개발법은 관광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등 지역 차원의 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1994년에 제정된 민자 유치법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자 유치 과정, 사업의 지원 과정, 자산권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의 기본 방향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정책과의 조화, 민간 부분의 자율성 및 시장 경쟁성의 신장, 그리고 민간 부분 활용 부분 범위 확대 등이 있습니다. 민자 유치의 기본 방향 첫 번째는 지역정책과의 조화입니다. 지역개발 부분에 민자를 유치한다고 할 때에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지역정책 기조와 배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정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정책 기조와는 배치되지 않도록 지역개발에 민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책과의 조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 부분의 자율성 및 시장 경쟁성 신장입니다.
공공시설 투자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채산성이 확보해야 돼야 됩니다. 거기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어야만, 채산성이 확보되어야만 민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산성의 장애 요인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또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민간 부분의 자율성에 입각한 시장 경쟁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민간 부분의 자율성에 입각한 시장 경쟁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 부분 활용 범위의 확대입니다. 대규모 공공시설 투자에는 대규모의 자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영 능력, 기술, 경험 등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민간 부분으로부터 민간 자본의 차입, 민간 기업의 경영 능력, 기술, 경험 등 다양한 민간 부분으로부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민간 부분의 자본, 경영 능력, 기술, 경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유치를 하는 그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민자 유치 추진 절차를 볼 것 같으면 아래와 같이 6가지 순서에 의해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첫째, 민간 유치 계획의 수립. 둘째, 민자 유치 계획의 심의. 세 번째, 민간 사업자 시행자 선정. 네 번째, 민간 사업자 시행자와 협약 체결. 다섯 번째, 사업의 시행. 그리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후 관리 등 6가지의 민자 유치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민자 유치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민자 유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개발 사업의 민간 부분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의 유인책은 주로 독점적 수익의 안정적 확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이 사업이 우리들에게 독점적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민간 부분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위해서 유인체계의 합리화, 참여 과정의 공정화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의 안정적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개발 사업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따라서 지역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민간 부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리고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것을 통해서 이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인하는 그러한 체계를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 유치 활성화 방안 두 번째로는 민간 참여 절차의 간소화 내지 합리화입니다. 지역개발에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 참여하는 데 복잡하고 그렇다면은 민자 유치 활성화가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의 참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되어 있어야 민간 부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민간분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참여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익성의 고려와 각종 지원 제도에 체계합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지역개발 사업과 사회 간접 자본시설에 민간 부분을 참여시키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익성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익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세제상의 우대, 그렇죠? 각종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의 우대를 주고요. 정책적으로 금융을 지원을 해주고요. 또 이자도 보존해주고 또 보조금 등을 통해서 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부분의 수익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대사업으로 택지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면 시가로 분양하게 해서 기업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도입해서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정 사업 금융제도인데요. 금융회사,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과 그리고 해당 부지를 담보로 해서 사업 주체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수익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동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땅, 부지, 이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사업 주체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 방침을 사전에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국제적 규범에 의거한 사업 추진 및 행정 업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정부 방침을 명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국제적 규범에 의거한 사업 추진 및 행정 처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역개발과 재정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지역개발과 민간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 재원 조달 방안과 기본 방향, 그리고 지역개발 과정에서 민간부문 활용 방법, 직접 참여, 간접 참여, 사무위탁, 관민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자유치의 기본 방향과 절차, 민자유치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재정 세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